장제원 의원이 비선 실세 아니냐라는 설전 2위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윤석열 선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결별 아니냐라는 관측도 꽤 있죠. 반면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 물밑에선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주말을 집에서 보내고 오늘 다시 사무실을 출근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서일준 비서실장 임명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뒤에 장제원 의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신지. 장제원 의원이 이제 물러나겠다고 하고 나서 당사에서 뭐 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뭐 자꾸 물어봐. 윤석열 후보 쪽에서 계속 위원장님이랑 보이지 않는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건 난 몰라. 보이지 않는 거니까 내가 알 수가 없지.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이 내용을 겪으면 지지율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극복하실 계획이신지. 열심히 해야죠. 네. 예. 그런데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물밑에서는 김미경 여사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배우자죠. 김미경 교수와 김건희 씨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다. 밑에서는 한 라인이 가동된다. 이거 어디까지 신빙성이 좀 있는 얘기입니까? 네.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윤석열 후보와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어떤 이제 갈등 양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파국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야당 지지층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닥 희망이 있다. 그것은 이 김종인 위원장의 부인과 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간에 그래도 약간 어떤 친분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연락이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이 새로운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 섞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추이를 좀 지켜보면 실제로 한 라인이 가동되고 있는지는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뭐 국민의힘 소속의 뭐 씨가 이제 두 분을 만남을 좀 주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 일입니까? 아니면 최근 일입니까? 뭐 최근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분도 뭐 자주 뭐 통화도 가끔씩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제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하면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표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러 사실 그 집에 갔지 않습니까? 자택을 방문했죠. 네,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비화가 보면 사실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 말도 없이 그냥 쭉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도 별 말도 없이. 근데 김미경 교수가 계속 문재인 대통령하고 두 분이서 대화를 주로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인 김종인 당시 위원장한테 좀 도와주셔요 이번에 이렇게 억지로 이제 끌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돕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김미경 교수가 이분도 저 뭐 개인적으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감도 좋고 또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 또 김종인 위원장이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으시지만 김미경 교수 말은 굉장히 잘 들으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부인들끼리의 어떤 이런 이야기가 실제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뭐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도 워낙 이분도 이제 정치 상황에 이런 데서 꼼꼼하게 잘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평행선을 두 사람이 달리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 얘기까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여전히 확고하고 아직은 합류에 대해서 뾰족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아직 선대위 공식 출범까지 일주일 남았으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올 시간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계속 기다리고 있다. 한강에 좋은 전망 있는 사무실을 두고. 다음 화면을 좀 같이 또 한 번 만나볼게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결국 하지 않으면 여기 보시는 뭐 윤희숙, 금태섭, 권경혜 좀 더 지금 캠프에 중도 색채를 입힐 수 있는 사람들까지 안 오는 거 아니냐. 윤석열 캠프에 좀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의 경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정식으로 합류를 할 거냐 아니면 외곽에서 도와줄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비슷한 그 뭐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합류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다 이게 결정이 됐다 부정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권경애 변호사의 경우에는 정치를 하시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움직이는 데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하. 정치를 하던 분들은 외곽에서 도울 거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도울 거냐 이 정도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선대위 출범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 갑자기 우리가 원래는 뭐 11월 말에 하기로 했는데 12월 7일로 예. 하기로 하고 6일로 하기로 하고 이게 아니라 아주 어느 단계에서부터인가는 계속해서 12월 6일쯤 이게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공식 출범을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정리가 돼 있었고요. 왜냐하면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본부장 말고 선대위의 다른 멤버들도 임명을 해야 이제 출범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중간급이나 이제 여러 직책을 임명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중간에도 항상 선거는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거고 플러스기 때문에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 불발과 이어지는 맥락일까요? 이 얘기가요. 지금부터 만나볼. 진중권 전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떠나겠다고 했던 장제원 의원이 여전히 윤석열 후보의 문고리 3인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인사를 주도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쨌든 본인이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시건을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그 조간의 보도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이 지난 26일에 회의를 하는 모습이 또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왔거든요. 어머나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선대위에서는 지금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잖아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사무실도 있고 공식 어떤 개선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화면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머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윤석열 후보는 장제원 의원이 지금 어떤 직책도 맡지 않고 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잡음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선대위에서 회의를 같이 했다. 뭐 이 부분 때문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직책은 내려놨습니다만 직책만 없는 채 그 역할은 그대로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도 놀랄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대표와 후보 간의 또 어떤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방을 준비할 게 아니라 신뢰하고 인사권을 주던가 아니면 그냥 그만둬야 돼요. 이제는 국민들이 지금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정된 이후에 25일이 지났거든요. 25일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걸 정리를 못하면 윤석열 후보가 우유부단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김종인 위원장이 오더라도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인사 스타일을 정확히 인식이 된다. 자신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인사 스타일, 그 리더십도 본인이 어떤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보내드리는 것이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게 훨씬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부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부인이 김종인 위원장과 연결을 한다. 이건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을 더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저는 빨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보내드리는 것이 국민의힘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지철, 최서원 씨의 과거 이름 다 나오고 있거든요. 구자용 차장. 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는 몰라도 권경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캠프에 선대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장제원 의원이 인선 주도한다, 흘러나온다. 3공화국 말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장제원 의원이 확실히 윤석열 후보 곁을 떠나지 않으면 이런 두 사람 윤석열 후보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이 백의종군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분이 자신의 말처럼 백의종군을 잘 실천하고 있는데도 만약에 이렇게 논란이 제기된다라면 장 의원 말처럼 음해일 수 있고 비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경애 변호사나 진중권 전 교수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장제원 의원이 뭔가 뒤에서 인선에 개입하고 있다. 근거 없이 할 리가 없는 두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장 의원의 처신에 뭔가 논란을 제기할 만한
이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싹트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백의종군을 선언한 장제원 의원 본인 말고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윤석열 선대위에서 굉장히 거리를 두고 실제 인선이나 아니면 선대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말 그대로 백의종군을 실천하지 않는 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